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백자인입니다. 오늘은 12월 27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현재 시각 한 8시 23분 됐네요. 예, 녀석들은 이따가 이제 운동을 따로 시킬 건데요. 오늘은 이제 좀 전에 녀석들 밥을 줬어요. 오늘은 이색적으로 영상을 올린다기보다 어쨌든 뭐 화면이 비치니까 영상은 영상인데 조금 색다르게 이색적으로 우리 그 소백자인인 채널의 구독자이신 그 야생화라는 분이 계십니다. 야생화. 그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은 연세가 많으셔요. 한 60대 중반에서 조금 넘으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70대 가까이 다 돼 가시는 분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요. 근데 이분이 제 채널에 들어와서 항상 좋은 댓글을 많이 다시고 댓글에도 항상 소설 같은 내용으로 아주 그냥 글귀를 잘 표현해 갖고 저한테 이렇게 따뜻한 그런 글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구독자 야생하님을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제 그분이 인생을 이렇게 사활을 보시면서 과거에 이제 사업도 하시고, 크게 이제 사업도 하시고, 직원이 한 320명 정도, 이렇게 거느리면서, 이렇게 사업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그분의 사연을, 이 글을 제가 이제 읽어드리면요. 여러분들 잘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요. 이분은 참 안타까운 이런 소식입니다. 이분의. 자, 이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어떻게 보면 또 어떤 분은 이 글을 들으면서, 저거 소설이다. 소설책에서 어디 글귀를 문장을, 퍼옮겨서 저거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의심하지 마시고, 그분은 그 글을 쓰는 걸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소설가나 무슨 시인도 아닙니다. 책을 참, 이렇게 글을 쓰시는 걸 취미로 하시고,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부도 나면서 그 시련을 겪으면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많이 받고 굉장히 참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을 보내시다가 이렇게 갑자기 병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자, 그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분이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자, 잘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뇌졸중의 터널 속에서 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고혈압으로 쓰러져 뇌졸중 환자가 되고 재활 치료를 받은 지 10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어떤지 이분이 이제 일기 형태로 쓴 거 같기도 해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 했던가. 내가 뇌졸중 환자가 되리라고 어찌 상상이나 했겠는가. 아마 내 몸을 아끼지 않고 무지하여 주어진 결과일 게다. 어느 날부터인가 어지럽고 몸에 힘이 빠지고 머리가 너무 아팠다. 그래서 나는 진통제만 복용했다. 회사가 너무 어려웠다. 받는 업마다 부도가 나고 그래서 나는 신경을 너무 써서 그런 줄 알고 계속 진통제와 아스피린을 차에 싣고 다니면서 계속 복용했다. 나는 혈압이 높았다. 그런데도 나는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었다. 운동으로 혈압을 낮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생각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건 내가 잘못한 돌이킬 수 없는 인재사고다. 엎질러진 물을 쓸어 담을 수가 없다. 회사 운영이 너무 힘들었다. 받은 어음은 받는 대로 계속 부도가 나고 또한 재판이 걸려 있었다. 정말 머리가 깨어질 것 같았다. 스트레스가 하늘을 찔렀다. 그래서 진통제를 매일 복용했다. 내가 고혈압으로 쓰러진 날이 바로 나의 생일이다. 쓰러진 날이 야생아님의 생일날이었답니다. 그때는 2006년 8월 5일, 음력 7월 12일 생일상을 받아먹고 날이 너무 더워서 샤워하려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워 도중에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정신이 혼미해져 가까스로 부인을 불렀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 119 구급차에 실려갔다. 나는 의식을 잃었다. 깨어나 보니 중환자실이었다. 머리 밑에는 우리 가족들이 서 있었다.
소변줄을 낀 채 손발은 침대 모서리에 묶여있는 내 모습을 침통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따금 들리는 뇌출혈로 한쪽 뇌가 새카맣게 쌓여있어 수술도 할 수가 없단다. 전혀 보이지가 않아 수술을 하게 되면 사망 아니면 식물인간이 된단다. 그러므로 수술은 할 수가 없고 약으로 처방을 해야 된단다. 뇌의 센터 하드웨어가 닫혔다. 하루아침에 뇌졸중 환자가 된 것이다. 중환자실은 상상 속 지옥의 모습과 흡사했다. 비명, 신음, 욕설, 울음 소리가 한데 섞여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다. 그리고 하루에도 몇 명씩 숨을 거두었다. 그동안 엄살 부리며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감사한 삶이었는지 절로 뉘우쳤다. 이번 병동으로 옮겨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는 몸을 가누지 못했다. 나의 부인이 나를 입히고 먹이고 씻겼다. 뜨거운 8월 휴가철. 나와 우리 가족 모두에게는 너무나 잔인하고 가혹하기만 한 여름이었다. 흔히들 운명이라는 말을 쉽게 하지만 나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나의 삶 전체가 모래성이 허물어지듯 한순간에 사라졌다. 부인과 가족들은 애가 타서 병원을 쫓아다니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힘을 쏟아부었지만 나는 죽고 싶었다. 예상치 못한 운명이 나를 감싼 후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살아도 죽은 듯한 회색 삶이었으니까요. 내가 바라던 삶이 아니라는 사실이 나를 더 서럽게 만들었다. 부인은 나날이 여의고 지쳐만 갔다. 아이러니하게도 죽음과 가장 가까워졌을 때 삶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하여 숨 가쁘게 세월을 널뛰며 건너온 것인지 회의가 안개처럼 피어오르기도 했다. 병원 밖 세상이 애초부터 나와는 무관했던 것처럼 보였다. 그 모습이 아득하고 멀게만 느껴져 절망이 회오리 바람처럼 밀려왔다. 개울이 울던 봄이 가고 매미소리 들리고 창밖에 풀벌레 울테지만 나의 시간은 천년 동굴에 갇힌 듯 했다. 침대에 누운 채 지나온 삶을 되돌아봤다. 강물보다 깊고 푸른 고독에 빠져 내 몸은 꿈쩍하지를 않았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살다가 쓰러지면 미물보다 더 허망한 삶일 것이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강타하고 지나갔다. 신은 인간에게 견딜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만큼의 고통을 주신다고 했던가? 과연 나에게는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 걸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인지도 모른다. 무너진 육신과 함께 사라진 영혼의 의지를 되찾아야 내가 일어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기 위해선 삶의 의지를 유발하는 꿈과 희망이 있어야 했다. 얼마나 주어질지 알 수 없는 내 남은 생을 조금이라도 보람있게 만들기 위해 내가 좋아했던 화초를 가꾸기 시작했다. 마비된 손으로나마 화초를 가꿨다. 무언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황폐해진 가슴을 죄송합니다. 조용히 안 해! 황폐해진 가슴을 달래주고 평온을 들려주었다. 내 처지의 슬픔들이 희미해지는 동시에 살아야 한다는 의지가 조금씩 느껴졌다. 어느 날 새벽 손가락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연이는 그 딸 이름이에요. 그 움직임에 희망을 본 듯이 좋아했지만 죽은 세포는 영영 회복되지 못한다는 점을 모르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나머지 살아있는 절반의 세포라도 나의 노력 여하에 얼마든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 나는 용기를 낼 수가 있었다. 연체동물처럼 흐느적거리는 손가락 발가락을 비롯해 온몸을 닥달하기 시작했다. 잠든 깊은 밤, 커튼이 내진 적막한 병실 침상 위에서 혼자만의 눈물을 한없이 소리없이 흘러내렸다. 신이시여, 나에게 이런 큰 고통을 주시나이까? 정말 너무하십니다. 밖으로 나와 열심히 운동치료를 사력을 다해 치료했다.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다리에 힘이 붙기 시작하면서부터 걷기 연습에도 도전했다. 복도 손잡이에 의지한 채 제법 멀리까지 다녀오기도 했다. 어느 순간 지팡이를 잡지 않고 걷겠다는 마음을 잡고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했다. 재활치료사와의 훈련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내가 살 길은 몸을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뿐이니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었다. 경험이 많은
치료사를 만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운동이 살 길이다. 보호자를 휠체어에 앉게 하고 뒤에서 내가 휠체어를 미는 연습을 했다. 상상해보라. 그 기이한 모습을.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 이 정도라도 걸을 수 있는 것은 천운이라고 했다. 수연이는 항상 마음속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살으라고 한다.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허나 병원 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사람만 만날 수 있겠는가? 생활을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이 많다. 나는 이토록 살기 힘든 세상을 살려고 애를 쓰는 걸까? 스스로 반면하며 눈을 감고 잠자도 떠나면 편할 거라는 체념의 날들이 어찌 없었겠는가? 그러나 나보다 위중하고 절망적인 사람들을 봐오며 사계절의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화초를 가꿀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 오늘이 지치고 힘들어도 내일의 해가 뜨겠지. 산이 아무리 높아도 오를 곳이며 강물이 아무리 깊어도 결국 건널 수 있다는 생각을 저버리지 않겠다. 곁에서 함께 지팡이가 되어 나를 이끌고 바지랑떼가 되어 나를 받쳐주던 부인, 이거는 부인 수연이라는 분이 부인 이름인가 봐요. 네, 성함인가 봅니다. 받쳐주던 부인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는다. 지금 생각하면 천사보다 예쁘다. 남들이 들으면 웃겠지만 수연이는 의지가 강한 나한테 만큼은 꽃보다 더 예쁜 사람이다. 죽음의 계곡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준 사랑하는 가족 부인 김수현과 예쁜 딸 정지혜와 착한 아들 정재환. 이 사장님이 이제 성함이 이제 성이 정씨인가 봐요. 정모모 사장님. 네. 예쁜 딸 정지혜와 착한 아들 정재환. 한테는 고맙단 말을 전하고 싶다. 지금까지 쉬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면 신압으로 좋아지기도 한다는 생각을 잊어본 적이 없다. 누구에게도 부담을 안 주고 스스로 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행복하고 감사하다. 주어진 아픔을 친구 삼아 마음 비우고 살으련다. 소원이 있다면 나 때문에 힘든 부인과 언제나 지금 가지고 있는 병을 재발을 두려워하는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남은 시간 더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하다. 비록 세월에 밀려 노화가 진행될지라도 가족들 곁에 오래오래 살고 싶다. 예, 여기가 이제 이분이 그동안 고통스럽게 힘들게 이렇게 뇌졸중이라는 병을 얻어갖고 하체 마비가 오고 온갖 몸이 안 좋은 상태인데 지금 재활 치료 중입니다. 아직도. 그러나 회복은 좀 많이 됐답니다. 예, 다행이죠, 그나마. 그래서 이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면요, 고양시 일산병원에서 재활 치료 받다가 오래돼서 지금은 고양시에 있는 메디안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는 그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꼼짝 못하고 갇혀 있어요. 면회 사절 가족도 못 만나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과거에 뭐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한국 아로스라는 회사를 운영했대요. 예, 패션 쇼품 회사. 예, 패션에 들어가는 쇼품, 패션쇼 물건 이런 거겠죠. 패션 쇼품 회사입니다. 마네킹, 행거, 옷걸이 등 소품을 제작해서 백화점 페페 논노, 옛날에 알아줬죠. 여기가 유림통상, 조이너스, 예, 조이너스도 알아줬고, 국내 글씨 옷 거래 회사가 옷 회사 거래했지요. 근데 하나같이 다 부도 처리됐어요. 나중에 골프 옷도 제작해서 했었는데 일본으로 수출할 건데 크레임 걸려서 또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절단이 났죠. 그러다 보니 열받아서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인지 혈압에 쓰러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 아로스 우리 회사가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회사였습니다. 직원이 한 320명이었답니다. 이분이 이제 그 큰 회사의 사장님이셨어요. 예, 정모모 사장님. 이분이 이제 우리 제 소백 자연인의 그 구독자세요. 야생화님. 여러분들 이제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댓글창에 보시면서 그 야생화 닉네임 야생화 그분이 이제 화초 가꾸면서 이제 그 야생화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만드신가 봐요, 닉네임을. 그분 댓글을 보면은 아주 그냥 저 글귀가 어디 뭐 소설 쓰듯이, 예, 그런 글귀예요. 저는 뭐 어떠한 이런 문학 쪽에는 잘 몰라요. 예, 그쪽에 전문을 뭐 공부한 적도 없고, 저는 뭐 또 소설책을 아주 많이 읽지도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뭐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읽은 것도 있는데,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에는 잘 몰라요.
근데 아주 글 표현이 같은 말씀이라 해도 글 표현이 아주 좋습니다. 댓글 다는 여러 개 여러분들 그 다루신 걸 보시면 알 거예요. 아주 그 장문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십니다. 항상 감사하죠. 저는 어떻게 이제 그런 좋은 글을 장문의 그 긴 그런 글을 보고 어떻게 표현력이 부족해 갖고 단순하게 짧게 이렇게 답글을 올려드리는데 우리 야생화 이 분한테 구독자분한테 좀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짧은 제가 답글을 올렸어도 마음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많이 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백자인이니 좀 이색적으로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아무튼 남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참 제가 이 글을 처음에 이래 받아봤을 때 마음이 참 뭉클했습니다. 예, 인간이기에 저도 여자 남자를 떠나서 감정의 동물 아닙니까 사람은 그죠? 예, 참 이 글을 보고 참 마음이 뭉클해지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전화도 그 사장님하고 제가 가끔은 통화를 해요. 요즘은 이제 최근에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이제 통화를 못했는데 이제 전화 한번 드릴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항상 제 소백자인 채널 들어오셔서 영상도 이제 보아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은 댓글창에 야생아님이 댓글을 혹시 다시면은 그분한테 용기를 얻게끔 희망을 얻게끔 희망을 갖게끔 열심히 좀 재활 치료를 잘 받으셔서 꼭 완쾌하시길 기원한다고 이렇게 인사 말씀을 좀 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분이라도 소백자인의 구독자분은 삶을 살면서 앞일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남이 아니다. 소백자인의 구독자는 우리 한 울타리에서 가족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분에게 야생화 그분에게 따뜻한 그 마음의 뜻을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글을 함께 이렇게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12월 27일 일요일 아침에 휴일날 이렇게 녀석들 모습은 안 보여주고 운동하는 모습은 안 보여주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음성으로 청취하게끔 이렇게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띄워드렸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